QQQ? QNDX? 어떤 걸 매수하실 건가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여러분이 나스닥 100 지수에 1억 원을 그냥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 그 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대략 6억 원대입니다. 연평균 복리로 따지면 20%에 가까운 수익률이에요. 물론 최근 몇 년만 떼어놓고 봐도 나스닥 100의 장기 연복리 수익률은 15% 안팎으로 회자되죠. 이 숫자 처음 들으면 에이 과장 아니야? 싶으실 텐데 실제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 상위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시가총액 성장을 견인해온 걸 생각하면 그렇게 놀라운 숫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서학개미든 국내 투자자든 나스닥 100 하나만 제대로 물고 가면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막상 실전 투자로 들어가면 항상 마주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그래서 QQQ 살 거야? 아니면 QNDX 살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 시장은 사실상 인베스코의 QQQ가 27년 가까이 독점하다시피 해왔거든요. 1999년에 상장된 이후로 압도적인 거래량과 옵션 시장을 등에 업고 나스닥 100은 QQQ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QNDX라는 신상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블랙록도 IQQ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 두 신흥 강자의 무기는 딱 하나, 보수가 훨씬 싸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QQQ, 왜 아직도 왕자를 지키고 있나? QQQ의 총 보수는 연 0.15에서 0.20% 수준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면서도 인베스코 스스로 2020년에 내놓은 QQQM, 흔히 미니큐라고 불리는 상품은 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 종목 구성도 비중도 QQQ와 완전히 동일한데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옵션 거래까지 병행하는 투자자들은 QQQ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유동성이에요. QQQ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시장의 명목 가치는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커버드콜 전략을 쓰든 해지를 걸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 근처에서 매매 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보수가 0.05%p, 0.1%p 저렴한 신상품이 나와도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나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못 사고 판다면 그 차이가 보수 절감분을 순식간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빈도가 작거나 대량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부분이 결정적이에요. QNDX, 후발주자가 던진 승부수. 이제 QNDX 얘기를 해볼게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2026년 6월 24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이 상품. 총 보수가 딱 0.10%입니다. QQQ의 절반, QQQM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QQQ 계열 상품보다 눈에 띄게 싼 나스닥 100 ETF가 등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블랙록의 IQQ는 원래 보수가 0.12%였는데 2027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0.10%까지 낮춰서 QNDX와 정면으로 맞붙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나스닥 100 ETF 시장은 누가 더 오래 더 낮은 보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흐름이에요. 운용사들끼리 경쟁하면서 보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보수 차이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감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숫자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15%의 수익률을 가정한다고 해봅시다. QQQ처럼 보수 0.20%를 떼면 실질 수익률은 대략 14.8%가 되고 QNDX처럼 보수 0.10%를 떼면 실질 수익률은 대략 14.9%가 됩니다. 언뜻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걸 20년 복리로 굴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4.8%로 20년을 굴리면 1억 원이 약 15억 8천만 원이 되고 14.9%로 굴리면 약 16억 1천만 원이 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0.10%포인트의 보수 차이가 달리로는 얼마 안 되어 보이던 것이 복리의 마법을 거치면서 약 3천만 원 가까운 격차로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수익률이 매년 정확히 15%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이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수는 티끌만 한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충분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QNDX로 갈아타야 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그럼 무조건 QNDX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신생 ETF에는 신생 ETF만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첫째, 거래 역사가 짧습니다. QNDX는 상장한 지 이제 겨우 몇 달 된 상품이에요. 27년간 온갖 시장 급락과 급등을 다 겪어내며 신뢰를 쌓아온 QQQ와는 검증된 시간의 깊이 자체가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 운용 규모가 충분히 커지지 못하면
상장 폐지나 청산 이슈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 부분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의 질문도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보입니다. 둘째, 아직은 유동성이 QQQ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순자산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으면 특히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질 위험이 있어요. 소액을 장기적으로 적립식 매수만 하는 투자자라면 이 리스크는 크게 체감되지 않겠지만 목돈을 한 번에 넣거나 자주 매매하는 스타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저보수는 운용사들의 출혈 경쟁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어요. 특히 블랙록 IQQ의 0.10%는 2027년 7월까지 한시적 조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경쟁이 끝난 뒤에도 지금 수준의 보수가 유지될지 아니면 슬그머니 올라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세울 수는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상당한 자산을 나스닥백에 태우고 있고 옵션 전략까지 병행하거나 큰 금액을 한 번에 사고 파는 스타일이라면 검증된 유동성과 옵션 시장을 갖춘 QQQ 혹은 같은 인베스코 계열이면서 보수가 조금 더 낮은 QQQM을 선택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사모으면서 10년, 20년 장기로 그냥 묻어둘 생각이신 분이라면 매수매도 빈도가 낮으니 스프레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그 대신 매년 쌓이는 보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꽤 유의미한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QNDX처럼 보수가 낮은 신상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QQQM을 모으던 분들 중 일부는 이미 보유한 물량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신규 매수분만 QNDX로 갈아타는 절충안을 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꽤 합리적인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포지션을 굳이 매도해서 세금이나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쌓일 신규 매수분에 대해서는 낮아진 보수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스닥백이라는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이상 QQQ든 QQQM이든 QNDX든 IQQ든 여러분이 얻게 될 기초 수익률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종목 구성도 똑같고 비중도 똑같아요. 차이는 딱 두 가지, 보수와 유동성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투자 스타일에서는 보수 절감과 유동성, 안정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훨씬 명쾌하게 결론이 나실 거예요. 자, 오늘 QQQ와 QNDX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나스닥백 투자, QQQ와 QQQM, QNDX, IQQ 중에 어떤 상품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미 QQQM이나 QQQ를 모으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에 나온 저보수 상품으로 갈아타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실제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시고 신념화해보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자산 목표액과 투자하고 싶은 종목, 언제까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은 뒷전이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과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을 최소 2배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고 비타민,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드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자의 독서노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